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뷰티풀 숲으로 실시간 환율 정보를 웹 스크래핑하는 방법을 함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저희 파이썬 업무 자동화 일잘러 되기 책의 6장 인터넷에서 데이터 수집하기 웹 스크래핑의 6-4챕터까지 그 앞부분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학습을 완료하셨다는 가정하에 뒷 내용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앞부분까지에 대한 학습을 아직 마치시지 않으셨으면 학습을 먼저 마친 후에 이 단계를 진행하셔야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이번에는 그 뷰티풀 숲으로 환율 정보를 가지고 올 건데, 우리가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환율과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환율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외국 회사와 거래를 한다거나, 뭐, 해외 지사가 있어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환율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경우에 환율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매번 뭐 네이버에서 환율을 검색한다거나 은행 홈페이지에 매번 들어가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루틴화된 업무에 환율 체크가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웹 스크래핑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죠.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환율 정보 웹 스크래핑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저희가 가져올 사이트는 네이버 페이의 증권 이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보시면 환율이 가장 최근 환율이 이렇게 전체 여러 통화별로 전체 하나의 테이블로 제공하는 정보가 있고 이렇게 각 통화를 클릭하면 통화별로 전이 대비 얼만큼 변화가 되었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표를 전체를 통으로 가지고 오는 방식을 하나 알아볼 거고 그리고 각각의 통화에 대한 정보를 또 스크래핑 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전체 통화 환율 정보를 스크래핑해서 가져올 건데요. 여기 네이버페이 증권 사이트의 시장지표 탭을 들어가서 이 환율 정보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표 형식으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판다스에 read htm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그냥 한 번에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이 read html 함수는 이 HTML 문서에서 표 데이터가 담긴 테이블 요소가 있어요. 이 표 데이터는 테이블이라는 요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요소를 자동으로 찾아서 테이블의 요소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번 실제 같이 이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먼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파서를 설치해 줄 거예요. read HTML 함수를 실행할 때는 파서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 판다스가 적절한 파서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하는 편이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좋으실 거예요. 저희는 HTML5 lib이라는 이 파서를 지정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걸 설치해 주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뜬 거고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한번 환율 정보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판다스를 사용해서 가져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 read html 함수가 판다스에 포함된 함수이기 때문에 판다스를 먼저 불러오고 read html 함수를 사용해 줄 건데 어, 저희가 가져올 이 페이지의 URL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URL 전체를 복사해서 URL이라는 변수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판다스에서 read HTML 함수를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로 앞에서 지정한 그 URL을 전달을 해준 거고요. 이 함수가 인코딩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 만약 인코딩을 자동으로 감지하지 못하면 텍스트가 잘못 해석이 되거나 뭐 문자가 텍스트가 잘못 해석돼서 문자가 깨진다거나 뭐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코딩 방식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CP949로 지정을 한 거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파서를 우리는 HTML5lib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함수를 실행해 보면 표 정보를 가져오긴 했는데 어떤 숫자나 뭐 데이터가 나오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원했던 표는 뭐 달러, 유로, 엔화 이렇게 각 통화별 뭐 매매 기준율이 얼마인지 이 환율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반환된 결과값을 보니 CD 금리, 콜 금리, 국고채 이러한 정보가 나왔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가져온 표 정보는 여기 국내 시장 금리도 표 데이터로 되어 있어서 이 정보가 반환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가져오고자 한 이 데이터는 반환이 안 된 걸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누르면 이런 창 나오는 거는 이제 모두 앞에서 학습해 보셔서 아시겠죠? 검사를 눌러서 이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면 저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이 테이블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예요. 이 전체 표, 저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전체 표가 이 iframe이라는 태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그 위의 데이터는 여기 있고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표는 iframe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별도의 콘텐츠로 로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iframe 요소는 웹페이지 내에 다른 웹페이지 내용을 포함할 때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즉, 이 표의 데이터는 다른 웹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그 웹페이지를 그냥 iframe 태그를 사용해서 불러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read HTML은 그 페이지에 포함된 테이블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iframe처럼 다른 웹페이지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read HTML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표 데이터를. 근데 우리가 이 태그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src 속성 값에 뭔가 이 URL처럼 보이는 게 있죠.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전체 URL이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URL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슬래시 하시고 지금 src 뒤에는 슬래시 마켓 인덱스 슬래시하고 뒤에 정보만 있고 앞에 전체 주소는 안 나와 있지만 전체 주소를 지금 웹페이지의 주소와 비교해보면 뒤에 지금 웹페이지 주소 뒤에 이 URL이 붙어서 외부 그 웹페이지 URL을 완성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주소에 여기 나와 있는 src 뒤에 있는 값들을 복사해서 더해서 이렇게 전체 주소를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에서 read HTML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URL, 인코딩, 파서 이렇게 전달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던 그 전체 환율 데이터를 잘 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죠. 이 값은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리스트로 반환이 돼요. 이 함수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를 저장한 다음 이 데이터 프레임을 요소로 하는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반환되는 결과값이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len 함수로 길이를 확인해 볼게요.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이 데이터가 하나의 리스트의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이 반환된 거고요. 만약에 이 페이지에 표가 여러 개 있어서 여러 개의 표가 반환이 됐다 하면은 이 길이가 1이 아닌 뭐 2, 3, 그 표의 개수만큼 숫자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반환된 거는 저희가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반환된 결과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저장해 주는 게 좋겠죠. 이 익스체인지 리스트에 저장된 그 값을 리스트니까 가장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표 형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해서 처리하는 게 좋고요. 사실 이거는 현재 시점인 거잖아요. 이 출력 결과는 특정 시점의 환율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출력 결과는 내가 코드를 실행할 때 그 시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read HTML 함수를 실행했을 때 유저 워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왜 유저 워닝이 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이유는 저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인코딩 방식을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오류 경고 메시지예요. 오류는 아니고 그냥 경고 정도다. 그래서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read HTML 함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뷰티풀 수프를 사용해서 HTML 파싱하고 인코딩 방식은 HTML 문서나 HTTP 응답 헤더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결정을 해요. 이 값은 뷰티풀 숲의 from encoding 옵션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금융 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일부 웹사이트는 HTML 문서나 HTTP 응답 헤더에 인코딩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인코딩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뷰티풀 숲은 기본적으로 UTF-8로 인코딩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한 이 네이버 금융 페이지는 CP 구삭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코딩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문자로 반환이 될 수 있어서 저희는 CP 구삭으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따라서 이 read HTML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정하는 인코딩 방식과 저희가 지정한 인코딩 방식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거고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단순히 그 read HTML 함수를 호출할 때 자동으로 설정되는 그 인코딩 방식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정한 인코딩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고 메시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이트에서 스크래핑을 하실 때, 이 read HTML로 스크래핑을 하실 때 인코딩 방식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이런 경고 메시지는 뜨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이트에서 인코딩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UTF-8로 처리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설정된 그 인코딩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자가 이상하게 반환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read HTML 함수로 환율 정보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URL만 전달하고 함수만 호출해서 이렇게 바로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실행 방식이 간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아이프레임 요소로 외부 콘텐츠를 가져온다거나
또는 자바스크립트로 로드하는 동적 콘텐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웹페이지에. 그런 경우에는 리드 HTML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이블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표가 테이블 요소에 들어있고 그 테이블 요소를 찾아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웹페이지에 테이블 요소가 없으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스크래핑 방식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화별로 환율을 가져올 거예요. 통화별 환율은 네이버 증권 이 페이지에 지금 잠시 개발자 도구를 꺼줄 거고요. 이 네이버 페이 증권 페이지에서 시장 지표 이번에는 이 페이지에서 각 환율 정보를 가지고 오는 크롤링을 해볼 겁니다. 이게 통화별로 각각 페이지마다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일본 엔화를 클릭하면 이 엔화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유로를 클릭하면 유로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그 말은 각 페이지에 접속해서 각 페이지별로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걸 어떤 공통된 규칙을 찾고 나면 여러 통화를 한 번에 자동으로 스크래핑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저희의 최종 목표는 그렇게 여러 통화를, 원하는 통화를 입력을 해서 각 통화에 실시간 환율을 가지고 오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한번 URL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이 US 달러로 들어왔을 때 URL을 보면 마켓 인덱스 그리고 익스체인지 디테일이라는 건 그 환율 상세 정보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URL이 되어 있고 점 뒤에 네이버 하고 물음표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마켓 인덱스 CD는 FX 이게 뭔가 환율을 나타내는 페이지를 이렇게 쓰는 것 같고 언더바 한 다음에 맨 뒤에 USD KRW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왠지 여기가 USD KRW라는 거는 이 달러 대비 원화가 되는 거죠. 즉, 이 뒷부분이 어떤 통화인지를 나타내는 그 문구일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탭을 복제해서 다른 통화를 클릭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URL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앞부분까지는 동일합니다. fx 언더바까지는 동일하고 그 뒤가 JPY, KRW가 되는 거죠. KRW까지도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KRW 앞에 어떤 통화인지를 표시를 해주면 그 해당 통화의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중간에 통화 코드만 변경하면 된다. 이러한 URL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currency code라는 변수에 지금은 먼저 달러를 넣어줄게요. 달러를 넣고 그 지정된 통화 코드를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URL에 이 fx 언더바까지는 그대로 넣고 통화 코드를 넣어주고 KRW를 하고 나서 URL을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전체 URL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이 통화 코드만 바꿔주기 위해 우리는 URL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생성한 URL을 가지고 미국 달러의 실시간 환율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때 실시간 환율이 가장 크게 보이는 여기 이 그래프 위쪽의 데이터를 스크래핑 할 거예요. 이 환율 정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개발자 도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가 스팟인 div 태그는 이 전체, 이 그래프까지 포함한 전체 이 달러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아래에 div 태그 중에 today, 클래스명이 today인 이 태그가
여기 우리가 가지고 오려는 이 환율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today의 하위 태그인 no 언더바 today라는 걸 보면 이 숫자 부분만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today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뭐 전일 대비 뭐 시간, 최종 환율을 가져온 시간, 하나은행 이러한 정보들까지 포함한 데이터가 today에 들어가 있고 today의 하위 태그인 no 언더바 today 태그 이 P 클래스 P 태그를 보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오려는 그 최종 환율 숫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하위 태그도 있지 않나 할 텐데 그 하위 태그는 각각의 숫자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각 태그별로 하나씩 가지고 오는 게 좀 더 복잡하잖아요. 좀 더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여기 no 언더바 today에서 숫자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URL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리퀘스트와 뷰티풀 수프로 해당 페이지에 HTML 코드를 가져와서 파싱을 해줄 겁니다. HTML 코드 가지고 와서 파싱까지 해주고 그 다음 그러면 숲 변수에 우리가 가지고 온 HTML 문서, 파싱된 HTML 문서가 들어있겠죠? 이 문서에서 find로 우리가 원하는 p 태그를 찾아줄 건데 그 p 태그의 클래스명은 no 언더바 today였죠. 이 no 언더바 today를 써서 해당 p 태그를 찾는 겁니다. 찾은 다음 getText로 글자만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온 정보가 1465.501이라는 환율은 맞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줄바꿈 기호가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줄바꿈 기호를 제거해주는 게 데이터를 다루기에도, 보기에도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줄바꿈 문자를 삭제하기 위해서 이 스트립이라는 매개 변수를 써줄 거예요. getText에 이 스트립이라는 매개 변수를 true로 설정을 해주면 줄바꿈 기호들을 삭제해주거든요. 해서 실행해보면 딱 우리가 원하는 그 문자 그대로, 그 환율 정보 그대로 문자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환율 정보를 가지고 왔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정보까지 가지고 오고 싶어요. 전일 대비 얼만큼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그 정보를 함께 가지고 오고 싶은 거거든요. 전일 대비 변동량과 변동률, 이게 변동량이고 이게 변동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각각 어떤 태그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변동량과 변동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 언더바 xday라는 p 태그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해당 요소의 첫 번째 하위 태그인 스팸 태그에는 전일 대비라는 텍스트가 들어있고 그 외에도 이 스팸 태그의 형태 태그가 되겠죠. EM 태그들에는 첫 번째 EM 태그에는 변동량이 들어있고 두 번째 EM 태그에는 변동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변동량과 변동률을 따로 가지고 오지 않고 이 no 언더바 xday 전체를 가지고 오면 전일 대비 변동량과 변동률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한번 전일 대비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동일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미 파싱한 숲 변수에서 find 함수로 찾는 거고요. p 태그고 클래스 명은 no 언더바 xday
였어요. 마찬가지로 스트립을 true로 설정해준 getText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출력해보면 전일 대비 3.5라는 숫자, 3.5 맞죠? 그리고 변동률은 마이너스 0.24%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게 지금 달러 기준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엔화에서도 동일하게 이 코드가 잘 작동을 하는지, 동작하는지 커런시 코드만 JPY 엔화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전일 대비 3.27 마이너스 0.35%죠. 3.27 마이너스 0.35%.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추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전일 대비 3.5가 올랐다는 건지 내려갔다는 건지 3.27이 올랐다는 건지 내려갔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변동률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지만 이 전일 대비 변동량에서는 이게 오른 건지 내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페이지에서는 기호로 표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특수 기호가 문자가 아니라 기호란 어떤 이미지, 기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지 못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스팸 클래스의 아이코 다운이라는 클래스명으로 이걸 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이코 다운이라는 건 아마 하락하는 아이콘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승하거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시장 지표로 들어가서 유럽연합, 이 유로 같은 경우는 상승했잖아요. 이 부분에 아이콘을 확인해 보면 클래스명이 아이코 업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코 세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요소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럼 여기에 이 클래스명 빼고는 이 태그에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어서 글자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미지 URL이 있어서 URL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 클래스 속성 값이 아이코 업일 때 아니면 다운일 때 또는 세임일 때를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하도록 코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클래스명 안에 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위쪽 화살표로 코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위쪽 화살표로, 다운이 들어갈 때는 아래쪽 화살표로, 그리고 세임일 경우에는 환율 변동이 없다는 거니까 그냥 공란으로 표시하도록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식은 위에서 다른 태그를 찾았던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그 파싱된 숲에서 find로 해당 요소를 찾아줄 건데 우리가 찾으려는 태그는 스팸 태그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명이 ico인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 ico인 걸 찾을 건데 이렇게 찾아서 가져온 데이터를 change 아이콘에 넣어줄 거죠. 그러면 이 change 아이콘에 클래스 요소에 up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change sign이라는 변수에 상승이라는 위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기호를 넣고 다운일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세임일 경우에는 공란으로 하도록 if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change sign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은 저희가 숲에
엔화가 들어있죠? 따라서 홍콩 달러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력하는 건 엔화에 대한 사인일 거예요. 아래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아래 표시된 걸 확인을 해보면 엔화를 뺐네요. 자, 다시 엔화로 돌아가 보면 아래 화살표인 걸 볼 수 있죠. 한번 이번에는 유로의 이 사인을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서 유로를 실행한 다음에 사인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위쪽 화살표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지고 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환율 정보를 가지고 오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함수의 이름을 get underbar exchange underbar rate라는 함수로 지을 거고, 커런시 코드, 그 통화 코드를 전달해서 그 통화 코드를 바탕으로 환율 정보를 가지고 오는 함수인 거예요. URL을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URL 생성 방식을 그대로 쓰고 똑같이 URL을 접근해 하싱까지 마친 다음 이 숲 문서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찾아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된 정보는 국가명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국가명을 추가한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통화 코드를 사용해 여러 통화 코드에 대한 환율 정보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통화에 대한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국가명을 같이 추출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온 국가명은 여기 해당 페이지에 상단에 국가명이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태그를 확인해보면 H2 태그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H2를 찾아서 텍스트만 공백을 제거하고 가지고 와서 country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실시간 환율 정보를 줄바꿈 기호 제거해서 가지고 오고 전일 대비 환율 변동량과 변동률 전일 대비 환율 변동량과 변동률 그 정보를 가지고 올 건데 해당 정보는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대신 그 전일 대비라는 글자는 지워줄 거예요. 지워주고 이 xday 언더바 info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줄 거고 이 변동량 앞에 놓여졌던 그 아이콘 상승 하락 그 아이콘은 change 언더바 sign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이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하나씩 출력을 해줄 거예요. 국가명, 통화, 그리고 실시간 환율이라는 글자를 여기 넣어줄 거고 환율 정보와 전일 대비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출력까지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실행을 하면 이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된 거죠. 이 정의된 함수로 우리는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 그리고 태국의 바트를 한번 정보를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었어요. 처음 미국 USD 달러는 아까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보여드리면 1465.59 전일 대비 3.5가 하락이 됐어요. 전일 대비 3.5가 하락이 된 걸 잘 가지고 왔죠. 하락이라는 표시도 맞게 가지고 왔어요.
한번 홍콩 달러도 동일한지 볼게요. 홍콩 달러는 여기 아래에 있는데 현재 환율은 187.56이고 전일 대비 0.45가 하락했어요. 187.56원, 0.45가 하락했죠. 태국 바트도 동일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태국 바트는 여기 있어요. 46.52원이고 전일 대비 0.32가 증가했죠. 모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완료했는데 이왕이면 주기적으로 이 함수를 실행해서 알아서 환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주기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스케줄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이 스케줄 라이브러리는 주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 등으로 파이썬 함수를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는 아나콘다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설치를 먼저 해줘야 돼요. 같이 설치를 한 다음에 이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이 스케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스케줄로 스케줄을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타임 라이브러리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작업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줄 건데 이 스케줄 라이브러리로 주기적으로 실행할 함수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작업이라는 함수가 시작되면 작업 중이라는 글자를 출력하도록 설정했어요. 그냥 이거는 확인을 위해서 만든 그 함수인 거고요. 그 다음 이 스케줄 함수로 이 스케줄 라이브러리로 이 함수를 실행을 해볼 건데 특정 시간에 작업을 실행하게 할 수 있어요. 특정 시간에 작업을 실행하려면 매일, 이거는 일 단위라는 의미겠죠? 매일 at 뒤에 시간을 넣어주면 되는데 10시 30분에 실행을 하는데 어떤 걸 실행하냐면 이 job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 라이브러리를 실행하면 매일 아침 10시 30분에 이 job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 1시 15분이라면 every까지는 동일하고 수요일을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데이 대신에 웬즈데이로 바뀌었고 at 뒤에 시간은 똑같이 1시 15분을 여기 at 뒤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수요일 1시 15분에 이 job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죠. 만약 10분마다 이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고 싶으면 이 에브리 안에 원하는 그 반복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 분이니까 미니츠로 넣고 그 다음 두를 써주면 되는 거죠. 만약 1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 에브리 안에 1을 넣고 hour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이 가로를 생략하면 여기에 1이 들어갔다고 기본값이 1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이면 그냥 에브리 하고 제가 써서 보여드릴게요. 1시간이면 여기를 굳이 1로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여기를 hour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할 스케줄을 설정을 해주고 이 스케줄을 실행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while문을 써서 실행해주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이 while true라는 거는
무한 루프인 거죠. 트루인 경우에는 계속 실행하라는 거니까 뭐 갑자기 실행을 하다가 false로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니까 무한 루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케줄의 run pending 함수는 예약된 작업 중에 실행 준비가 된 작업을 실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 타임 슬립은 1초 대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부하가 되지 않기 위해서 1초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 스케줄의 설정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지금 당장 실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실행을 해도 지금이 10시 30분이 아니고 수요일 1시 15분이 아니고 아직 10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출력되는 값이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매 초마다 사용하도록 설정을 한다면 지금 계속 출력이 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도 보면 멈추지 않고 실행이 되어 있죠. 이거는 무한 루프이기 때문에 코드를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코드를 멈추고 싶으면 강제 종료를 해줘야 합니다. 강제 종료는 여기에 있는 정지 버튼도 있고 이 정지 버튼으로 멈추지 않으면 지금은 정지가 됐지만 만약 이 정지 버튼으로 멈추지 않으면 이 상단의 커널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인터럽트 커널을 클릭하셔도 돼요. 또는 리스타트 커널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강제로 종료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코드를 강제로 종료한 다음에는 스케줄.클리어를 실행해서 스케줄 작업을 취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정된 스케줄이 다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만든 환율 정보 가지고 오는 함수도 이렇게 스케줄 라이브러리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앞에서 만든 함수는 동일한데 거기에 지금 작업하는 시간을 출력하고 또 작업하는 시간을 출력하면서 작업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이 문구들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작업하는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datetim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datetime.now를 사용하면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온 시간은 우리가 익숙한 시간 단위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편한 시간 단위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이 스트립 타임을 사용해서 연월일과 이 시간 순으로 이 현재 시간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한 현재 시간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 뒤는 우리가 앞에서 만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데까지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우리는 결과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스케줄이 잘 동작하는지를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10초마다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설정을 해줄 거예요. US 달러와 한국 달러, 태국 바트를 모두 가지고 오도록 10초마다 가지고 오도록 설정을 해줄 거고요. 예외가 발생할 때까지 여기 try except 문을 추가했죠. 아까 저희가 만든 무한 반복문에서 try except를 추가해서 예외가 발생할 때까지는 스케줄 작업을 하도록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면 작업 종료를 출력하고 스케줄을 클리어하도록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 10초 정도 지났는데 작업 시작이라는 표시가 됐고 미국, 홍콩 달러, 태국 바트까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10초가 지났더니 다시 다음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죠. 사실 지금은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는 게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환율이 전혀 변동이 없고요. 시간도 10초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변동이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매일 단위로 실행을 한다면 매일 다른 환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자, 이제 한번 종료를 해줄게요. 그러면 작업 종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스케줄 클리어가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환율 정보를 주기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건 이 정적 스크래핑이거든요. 정적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스크래핑이었다면 이제 다음 장, 7장에서는 동적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셀레니움이라는 자동화 도구를 배울 거예요. 따라서 다음 강의에서는 동적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셀레니움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배울 겁니다.